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저절로 한국에 쏠리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인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인들만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면 무조건 한국인 뒤에 선다. 그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라는 농담도 만들어낼 정도죠. 또한 한류를 타고 K푸드까지 유행하면서 한국인들의 매운맛 사랑 역시 전 세계로 널리 퍼졌는데요. 외국인들은 자기들 기준의 불닭볶음면은 챌린지인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먹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해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특징은 뭐니 해도 놀라울 정도로 어려 보이는 한국인들의 동안 외모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인들은 전반적으로 동안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특히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보다 더욱 젊어 보인다며 놀랍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죠. 심지어는 같은 동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한국인들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동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게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서양인이 동양인의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와 아드리아 아르오나도 런닝맨 멤버들의 나이 맞추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드리아 아르오나는 제일 어려 보이는 멤버로 전소민을 뽑고는 34살인 그녀를 자신과 동갑인 27으로 착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실제 나이를 알고 나서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시 54살인 지석진의 나이도 36살, 42살로 추측해 실제 나이를 알고는 놀라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두 인종 사이의 노화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서는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세포의 비율부터 다른데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를 뿜어내는 세포를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전적으로 서양인은 적고 동양인은 많죠. 서양인이 햇빛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노화도 그만큼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한 동양인과 서양인은 피부 두께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노화에 영향을 주는 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감소인데요. 우리는 매년 1에서 2% 정도의 콜라겐 감소를 겪고 있죠. 진피층의 콜라겐들이 뼈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콜라겐이 감소하다 보니까 피부가 주저앉게 되는 건데요.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부를 지탱해주는 유지인대 구조물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양인들이 이 영향을 덜 받는 이유는 동양인들의 피부가 유전적으로 서양인들보다 더 두껍기 때문인데요. 피부가 두껍다는 건 진피층의 콜라겐 구조물이 더 많다는 소리이고 당연히 똑같이 콜라겐이 줄어들더라도 서양인에 비해 노화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서양인들을 보면 동양인들에 비해 자글자글한 주름이 더 많고 깊습니다. 이것이 다 피부 두께 차이 때문이죠.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도 피부에 참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햇빛을 대하는 습관부터가 서양과 동양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부가 하얄수록 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골고루 바르고 되도록이면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태닝한 피부 즉 피부가 구릿빛일수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태닝을 자주 하고 선크림도 잘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을 배로 받아 더 빨리 늙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화에 안 좋은 습관은 햇빛에 대한 습관 말고 식습관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동양에서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밥과 야채, 고기의 비율이 잘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영양분보다는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점심은 크래커로 대충 때우고 저녁도 햄버거, 피자와 같은 기름진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식의 유행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더러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어려 보이는 데는 과학적 이유가 존재하죠. 하지만 요즘 많은 해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노화가 덜 오는 건 맞지만 왜 그 많은 동양인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인들만 더 어려 보이는 이유가 있냐는 것인데요. 해외에 많은 유저가 많은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물음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젊어 보이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까요? 한국인들은 왜 40대에도 그렇게 젊어 보일까요? 등등 한국인의 특출난 동안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죠. 이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중국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중국인은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20대와 30대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놀라워하며 한국 길거리를 몰래 촬영해서 올리곤 하죠. 심지어 동안인 건 한국 연예인 한정인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도 동안인 경우가 많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며 충격받는 반응인데요. 같은 동아시아인인데 한국인들은 나이대에 비해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같은 아시아인들도 인정할 만큼 똥안이 된 이유에는 철저한 자기관리 문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스킨케어와 화장품 산업이 발달된 나라로 유명합니다. 특히 화장을 남사스럽게 여기던 문화도 많이 사라져서 남녀노소 누구나 피부 관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추세죠. 이는 깔끔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스스로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는 한국 문화 덕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자연스러운 성형수술 및 시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한국인을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미용 면에 있어 기술과 가격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죠. 이런 미용 시술은 당연히 무리해서 진행하게 되면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자연스러움이라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진행되는 간단한 시술은 동안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국,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을 동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의 요소 중 하나로 패션을 꼽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놀러온 중국, 일본인들을 인터뷰해보면 한국 길거리에는 세련되게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젊고 세련된 패션 문화가 한국 사람들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또한 무엇보다도 일본의 달고 짠 음식이나 중국의 기름진 음식들보다 건강한 한식이 동안을 유지하는 데 한몫한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에는 비교적 저지방에다가 저칼로리이며 발효된 음식이 많아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김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전반적으로 영양의 균형이 잘 잡힌 식단은 동안 유지에 엄청난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한 끼도 허투루 챙겨 먹지 않은 한국인들의 식문화는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거겠죠. 오늘은 이처럼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한국인이 유독 동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학적으로 타고난 피부와 그걸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K-뷰티 산업, 유행을 선도하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뷰티의 기준이 되는 나라로 꼽히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